여섯 번째 가처분 예고, 제명을 언급한 그 문자가 논란인데 정지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노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입니다.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 간에 어떤 문자가 오고 갔던 걸까요? 물론 시점은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 한 달 전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자 메시지예요.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하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주고받는 메시지입니다. 서재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뭐 옆에 계신 정은혜 의원 또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청년 정치로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정치로서의 개인적 언행보다는 당대표로서의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정아 의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대구니까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그런 민심은 알고 당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잘못한 건 알겠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알겠으나 저런 유상범 어떤 그 이제 의원의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을 계속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살려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경고해야 된다라고 하자 윤리위원이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윤리위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상납 접대에 대한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과정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이 돼버리면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어떤 본질적인 사건을 뒤로하고 저런 이제 가십거리, 특히 이제 윤리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어떤 정당성, 공정성이 다시 이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도 저런 것을 증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오히려. 네. 자, 그럼 정지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시죠. 8월 13일 날 밤 8시, 9시 고경에 한 달도 훨씬 더 전인데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은 날 아닙니까? 양두구육 나왔고 EXX 저 XX 나왔고 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정지석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8월이었고 이 대표가 막말했던 때였다. 당연히 당의 중진으로서 윤리위에게 이건 가만히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경고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상범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으로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윤리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이게 모양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아니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잖아요. 또 지금 문자 메시지가 유출이 된 건데 노출이 된 건데 그 모양새도 좋지 않고 사실은 잘 뜯어보면 유상범 윤리위원이 하는 말 성상납 부분으로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경찰이 기소를 하면 당연히 제명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정지석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도 아니었을 때 이거 이렇게 해당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모양새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에게 왜 경고 안 하냐라고 하니까 제명해야죠. 그 부분이 저는 볼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의원 연찬회 이후에 사실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노래한 것 같고 또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저는 그 언론이 국민들한테 소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보냈던 문자의 시점은 8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중진 의원, 그러나 국회 부의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아닌 상황에서 그날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온갖 얘기 다 하던 날이었어요. 뭐 양두구육에 군사정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당시
화가 나서 중징계해야 된다고 보낸 문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면 뭐 당연히 제명해야죠라는 문자를 마치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께서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에게 어제 원내대표가 뽑히는 어제 의총장에서 주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사진 캡션이 달려서 보도가 되니까 저희 뭐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그다음에 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이렇게까지 이를 오해할 수 있도록 키워서 사실은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그런 이후에 보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이 당시에는 뭐 저희 당원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의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의 중진 의원이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라도 유상범 의원도 뭐 답변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윤리위도 사퇴하고 지금 당시에 정진석 위원장은 일반 평당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저 논란이 이렇게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처럼 비대위 당 지도부가 윤리에 많이 개입한다. 이거는 조금 많이 나간 추측이다라는 말씀에 해명을 좀 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도 함께 보시죠. 이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수사 결과 예측하며 징계 상의하고 지내렸다. 자, 바로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장 짜고서 나 징계하는 거다. 무리한 짓 많이 하니까 자꾸 사진 찍히는 것.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 사실은 서지현 의원님, 네. 앞에 말은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말이고 네. 뒤에 거는 사실은 인생 살면서 맞는 말이긴 해요.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사진 찍힐까 말까인데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 허소인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일단 너무 많이 찍혀. 이거 보호 필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왜 당대표도 자꾸 찍혀요? 무리한 행동이 아니고 무리한 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당원이라서 윤리위원한테 했다라는 해명이 더 문제예요. 평당원이 어떻게 윤리위원 공정성이 담보되는 의원총회나 동료 직원들한테는 할 수 있지만 윤리위원의 공정성, 독립성을 그렇게 방송에서 의원님들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평당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평당원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예. 평당원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다시 당시엔 평당원도 아니었다. 평당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정진석 의원이. 예. 평당원이었죠 당시에는.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붙여요? 어떤 거요? 아 보호 필름. 보호 필름. 저도 가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보호 필름 다 좀 해가지고 저 다시는 저런 사고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좀 보호 필름 구해서 이렇게 하든지. 저는 사실은 뭐 노출될 게 없어서. 이준석 대표가 유엔에 제소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쪽이 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6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처분하는 건 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쪽이 나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니까 요격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준석 대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해야죠. 저렇게 해서 미사일 쏜다고 얘기하고 뭐 요격하겠다고 하고 맨날 가처분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 어떻게 됩니까? 이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당원 그동안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당을 위해서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유엔에 제소한다는 상황이 좀- 거는 국제망신 아닙니까? 국제 망신이다 하고 현실성이 있어요 사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에서 당원 당규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징계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걸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과한 정도를 많이 지나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유엔에 제소 못하리라고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할 것 예. 같은데요. 그게 접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위 법원 용어로 하면 각하?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비대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이 나눴던 이 문자 메시지를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증거 제출하면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총에서도 윤리에 뭔가 당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평당원이니까 더더욱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에게 뭔가 얘기를 했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당원이 뭔가 윤리에 당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보태드립니다.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